안녕하세요, 싸웁니다. 공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강사님이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체력이 중요하다며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교육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에게 운동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죠.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상호가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나 일을 하시면서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꼭 필요하다입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EBS 다큐팀과 삼성서울병원이 운동에 대한 실험을 매일 30분씩 90일, 즉 3개월 동안 진행했었는데요. 운동한 집단이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언어 기억력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학교에선 정규 수업 전 운동장을 1.6km 정도 달리게 했고 1년 후 운동한 학생들은 운동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읽기 능력이 17%나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능력은 자뇌에 해당하는 능력으로 공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특히 독해력과 논리력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 언어 기억력,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IQ 검사 항목인 언어 이해 영역이 향상되었단 말이고 결국 지능이 향상되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가 똑똑해진 것이죠. 그리고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두 번째는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학습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노아 미 치매 연구소장 칼 코트먼은 달리기를 시킨 지와 달리기를 전혀 하지 않은 지를 비교했었는데요. 그 결과 달리기를 한 지의 신경세포의 성장인자가 달리기를 하지 않은 지보다 훨씬 많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칼 코트먼 소장은 신경세포 성장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속도는 빨라지게 되므로 운동이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세 번째는 운동은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걷기, 즉 유산소 운동을 시킨 후 뇌의 상태 변화를 정밀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모든 실험 대상자의 뇌 속에서는 새로운 뇌세포를 찾게 되었죠. 특히 새로운 뇌세포는 기억 중추인 해마라는 부위에서 발견됐고 그 말은 유산소 운동이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운동으로 인한 산소 소비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았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운동이 뇌와 학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에 운동이 중요하고 또 유산소 운동일 때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걷기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최소 30분 이상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이죠.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일단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뇌의 산소와 영양소가 평소에 몇 배 이상 공급이 됩니다. 즉 뇌로 향하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뇌 전체가 활발해지는데요. 게다가 운동으로 인해 몸속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뇌에서 BDNF라는 신경세포를 촉진시킵니다. BDNF는 새로운 뇌신경세포 가지를 더 많이 만들도록 도와주며 기억력 향상까지 도와주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걷기 운동 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운동하라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운동하라는 것은 너무 복잡한 자극에 노출되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 뇌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면 그만큼 그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하면서 최대한 코로 숨쉬기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 숨 쉬었을 때 산소가 비강을 거쳐 바로 뇌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산소가 빠르게 뇌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운동 타이밍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텐데요. 언제 운동할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바로 운동할 수 있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잠깐 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운동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운동을 시작한다면 그 뒤로 오전 내내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운동한다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과 속이 아프다는 사람처럼 아주 다양하니까요. 그럴수록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요. 그래서 사호가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내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따로 운동복을 챙겨 헬스장이라는 특정 장소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공부 장소에 가면서 차를 타고 편하게 가기보단 한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서 공부 장소까지 간다거나 저녁을 먹고 공부 장소 주변을 조금 걷다가 들어오는 그런 자연스럽게 내 생활에 녹아드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충분히 걷는다면 우리 뇌는 이미 많은 혈류량으로 인해 활력이 있을 것이고 공부에 집중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내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요. 저는 EBS의 기억력의 비밀이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 영상에 많이 인용했는데요. 사실 이것 외에도 운동은 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 있죠. 이 책을 읽고 난 저의 결론은 꼭 운동을 해야 할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운동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다만 얼마나 할지의 적절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얘기죠.
그리고 시험 전 한 달, 몇 주가 가장 중요하듯이 그때 최선을 다해 공부하려면 지금 체력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앞두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듯이 우리도 그 스퍼트를 하기 위해선 지금 체력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딱히 해소하는 방법이 적은 우리 수험생들은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